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꿈사다리 TV 이 시간에 농어촌 학생의 지원 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순창고등학교 교사 강일선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소재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 소재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교 지원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전형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기본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농어촌 전형이 될까 안 될까,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이 될까 안 될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내가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된다면은 1유형이 되는가 2유형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 1번은 부모와 본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읍면 소재, 학생이 읍면 소재의 중고등학교 6년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유형 2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면서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 해당 기간의 재학 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형 1은 학생이 읍면 소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읍면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읍면 소재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학생과 부모가 모두 읍면 소재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형 2는 학생만 초, 중, 고 12년을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이 읍면 소재, 읍면 지역에서 거주를 한 경우입니다. 한 경우이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또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만약에 학생이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다,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읍면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경우에도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하나 들 텐데, 얘는 정읍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정읍시 있잖아요. 네, 정읍시에는 고등학교가 1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정색으로 표시된 6개 고등학교는 정읍시 무슨 동, 네, 시 무슨 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4개의 고등학교는 정읍시 무슨 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의 학교는 정읍시 무슨 면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교이고, 6개 학교는 같은 정읍시이긴 하지만 무슨 동에 소재하기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시를 제외한 익산, 군산, 남원, 김제, 그러죠? 그런 지역에는 다 시이긴 하지만 무슨 면에, 무슨 읍에 소재한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앞에서 말했던 자격 조건에 충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은 되는데 유형 1로 되는가 유형 2로 되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물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유형 1과 유형 2에 상관이 없이 다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라든가 공주교대라든가 한국교원대라든가 전주교대라든가 아니면 한성대, 이처럼 일부 대학들은 유형 1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 2가 되는 경우는 농어촌 전형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대학들에 만약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유형 1 자격 조건이 되는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대, 호원대, 한국국제대 이런 대학들은 유형 2만 적용이 됩니다.
유형 2만. 그래서 이런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 세 개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유형 2가 되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는 뭐냐? 부모가 같이 읍면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그죠? 부모가 같이 읍면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농어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물론 농어촌 학생들 아주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일반 전형,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농어촌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올해부터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 기존에는 사회통합 전형 하면 뭐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오도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 농어촌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대학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 텐데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할 때 아예 처음부터 농어촌 학생 몇 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농어촌만 따로 모집하지 않잖아요. 그죠? 농어촌만 따로 모집하지 않고 기회균형 전형 안에 국가보훈, 수급자, 자리바동 이렇게 농어촌 이 학생들이랑 다 같이 정원 내로 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학교는 농어촌 전형해서 딱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여러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모집한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방 또 보신 것처럼 전북대학교에는 농어촌 써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물론 경희대학교도 농어촌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안 보이죠. 여기에 지금 전형에. 그죠? 그런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양대학교의 지원 자격을 보면 여기에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학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농어촌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지원 자격을 잘 살펴보시면 고른기회 전형 안에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이 전형에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과들에 농어촌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지원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 전형이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이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을 하면은 기존에 비해서 합격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농어촌 전형을 모집하지 않는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경희대학교도 농어촌 전형을 모집하지 않는다. 수시에서 그게 아니죠.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지만 농어촌 학생들이 고른기회 전형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농어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입니다. 이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속에서 농어촌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대학들이 어디가 있느냐?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외대, 한양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랑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중에 쌤이 이 부분만 지금 조사를 한 것이고 이런 대학들 이외에도 사회통합전형 안에 기회균형 안에 농어촌 학생들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23년도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알림이 5월 공시 자료입니다. 공시 자료인데요. 전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45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재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말이죠. 그중에 3학년 학생 수가 5월 달에 44,787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이 그중에 전라북도는 45개 학교에 2,069명이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소재의 학교 고3 학생 수에는 21년 47,855명, 22년 37,471명
21년에서 22년으로 올 때 크게 많이 855, 471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22년에서 23년으로 올 때는 47,471명에서 44,781명으로 상당히 많은 2,684명이 감소했습니다. 2,684명이 농어촌에 있는 학생 수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을 모집하는 인원을 보면 22년에 작년에는 9,649명을 모집을 했고 올해는 23년도에는 9,646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학생은 2,684명에 감소를 했는데 모집하는 인원은 3명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균형, 사회통합전형 안에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모집하는 인원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농어촌 소재 3학년의 지역별 변화입니다. 지역별 변화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는 작년에는 2,280명이었거든요. 농어촌 소재에 있는 학생 수가. 그런데 올해는 2,069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농어촌 학생 수가 21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11명이.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전남은 378명. 그 다음에 충남은 39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전북과 전남과 충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곳을 합치면 거의 1,000명이잖아요. 거의 1,000명이 되는데 이 곳의 세 지역,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전남, 충청남도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농어촌 전형으로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의 학생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모집 인원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수는 거의 1,000명 정도 줄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은 조금 더 작년보다 합격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제 권역별로 농어촌 전형의 모집 방법을 보면은 물론 지금도 전국적으로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합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하고요. 수능은 17.81% 모집을 합니다. 농어촌 전형에서요. 서울권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으로 모집하는 학교들이 좀 많죠. 네.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권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우리가 4년대 대학이 33개의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57.8%가 수능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34.3%를 모집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33개의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으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시 모집에서 많이 모집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지역별로 우리가 농어촌 학생들 모집 방법을 살펴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는 물론 이제 서울에서 수능으로 많이 모집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실 때 초록색은 수시, 빨간색은 정시입니다. 초록색은 수시, 빨간색은 정시가 되어 있고 초록색에 봤을 때 서울에서 물론 교과 전형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 33개 학교들 중에는 교과로 모집하는 인원,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실기로 모집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에 못지않게 수능으로 많이 모집을 하잖아요. 정시 모집으로. 그죠? 네, 많이 정시 모집에 농어촌 전형의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말이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인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 지역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을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밑으로 보시면 강원도,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전북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없죠. 물론 이제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다가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시 모집으로 이월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발표된 것상으로는 이렇게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지역들이.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는 지금 뭐냐면 이제 농어촌 전형의 모집 방법 및 인원입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 지역 대학만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여기가
교과 종합이니까 수시 모집이 되겠죠. 여기는 수능, 네, 수능 인원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누계가 될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네,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 교과로 종합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농어촌 전형으로요. 서울대학교 농어촌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전형이 아니라 사회통합 전형으로 가면 그 전형에 사회통합 전형에 농어촌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아니라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그 다음에 경희대. 아까 표로 봤잖아요. 그죠? 앞에서 표를 봤는데 한양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도 농어촌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모집하지는 않지만 사회통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에 농어촌 전형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정시를 보면 정시의 수능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69명, 서울대학교의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69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74명을 모집을 하고 고려대학교는 109명을 모집을 하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이런 대학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종합 전형으로도 142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8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기에 모집된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전형 이렇게 딱 확정을 지어서 모집하는 인원이고 모집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 전형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면 국민대학교를 비롯하여 국민대학교는 수능 위주로 모집하지 않죠. 다 농어촌 전형은 수시에서만 모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국립거점대학교들은 다 아까도 우리가 앞에 화면에서도 본 것 같은데 지방국립거점대학교들은 수능 위주로 모집하지 않고 농어촌 전형은 다 수시에서 모집을 한다. 네.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국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농어촌 전형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농어촌 전형으로 내가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농어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사회통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죠? 농어촌 전형 학생이 지원 가능한 사회통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먼저 보면 물론 이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것이 전형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어떤 대학은 지금도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른기회 전형에서 올해부터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형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선발 인원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모집 인원의 4% 정원외로 모집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내가 있고 정원외가 있는데 정원외로 농어촌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모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수시 모집에서 내가 농어촌 전형이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다가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합격자를 발표하다가 1차 발표, 최초 발표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가 발표, 2차 추가 발표, 3차 추가 발표 하다가 그 기간은 남아 있는데 3차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넘겨서 뽑겠다. 근데 만약에 정시에서 못 붙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못 붙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과가 농어촌 전형으로 3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수시에서 합격자 발표 계속했는데 안 왔어요. 하고 정시를 이원을 했어요. 근데 정시를 이원해서 합격자 발표했더니 또 그 학생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3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지만 다 모집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를 넘기지 않고 웬만하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고 하면서 여기가 농어촌 전형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모집 인원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회통합 전형이 36,434명을 모집을 합니다. 34,062명에서요. 그죠? 그러면 얼마 정도 늘은 거예요, 지금? 2,370명 정도 늘은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는 농어촌 학생을 뽑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더, 합격할 수 있는 폭이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농어촌 전형의 특징을 보면, 물론 금방 사회통합 전형 특징 본 것처럼 농어촌 전형도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부 대학, 수시의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을 합니다. 기존에 뭐 농어촌 전형은 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일부 대학들은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해야겠다, 어떤 과에 지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농어촌 전형 또는 뭐 사회통합 전형을 지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물론 서울권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는데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건국대, 세종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해왔는데, 지금까지 수시를 준비해왔는데, 수시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시 모집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에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내가 정시 모집으로 농어촌 학생인데 정시 모집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나는 정시 파이터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제 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많이 느니까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면서 우리가 꼭 유의사항입니다. 꼭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학생 수는 작년 대비 2,683명에 감소를 했습니다. 학생은 감소하고 모집하는 인원은 3명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기회균형, 통합전형에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체 인원은 작년보다 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수시 모집에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 학생이 지원 가능한 사회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수가 증가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우리가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증가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정시 모집에서 모집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N수생들이 문제죠. N수생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6월 모평에 N수생들이 한 19% 정도가 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보면 6월 모평에 N수생들이 차지했던 비율의 2배로 수능 시험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도 예전과 만약에 예전에 비추어 본다면 올해 6월 모평에 6월 모의고사 볼 때 N수생들이 19%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능 볼 때는 19%의 2배? 한 38%? 40% 정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수생들은 또 비교적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한양대학 같은 경우도 봤었는데, N수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농어촌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졸업한 사람까지만, 다시 말하면 재수생까지만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들은 이 정시를 바라보고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겠다, 농어촌 전형으로 정시를 갈 걸 준비하겠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정시 전형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금물입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 2학년입니다. 대학 2학년, 23학년도 대학교 1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과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정시 모집에서의 경쟁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상위 대학들인데요. 경쟁률을 살펴보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대학교 2학년들 때보다 1학년 때가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늘고요. 서강대 늘고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줄어든 학교보다 경쟁률이 늘은 학교들이 더 많죠.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 2학년들, 지금 대학교 2학년들이 정시 모집으로 농어촌 전형에 지원했을 때는 3.97대 1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는 5.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을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아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N수생들의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N수생들이 만약에 정시 모집으로 오게 되면 경쟁률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정시 모집이 됐던 수시 모집이 됐던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 표에서도 몇 개의 표를 보긴 했는데 농어촌 학생은 소인수 모집을 합니다. 학과별로 2명, 3명. 물론 사회통합 전형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죠? 근데 기존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원서를 지원하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계속 진학 상담을 해오신 담임 선생님들 또는 학교의 진로 진학 선생님들, 그죠?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학교를 찾고 학과를 찾고 지원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대입 진학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